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저 지금 놀이터에 나와 있는데요, 추워서 그런지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한 명도 안 보여요. 다 방 안에만 있나 봐요. 오늘요, 제가 아주 재밌고 신나는 곳 소개시켜 드릴게요. 함께 가시죠. 도착한 곳은 춘천 시립도서관. 피디님, 여기 진짜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아까는 저한테 즐겁고 재밌는 곳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거짓말쟁이. 아, 저 책이랑 안 친해요. 일단 왔으니까 들어는 가볼게요. 책과 안 친한 성배 씨에게 어떤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난해 9월 9일 춘천시 석사동에 새롭게 문을 연 춘천시립도서관. 들어오자마자 넓고 환한 모습에 기분까지 밝아진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린이와 함께 가족이 함께 이용하기 편하다는 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오고 자유롭게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열람실부터 제1자료실과 제2자료실을 비롯해 어린이 도서까지 수많은 책들이 비치되어 있다. 누구나 와서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공간.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 도서 한 20만 권이 지금 비치되어 있는 자료실이고요. 그다음에 그 일반 책도 보실 수 있고 또 개인 공부도 10시까지 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일반 책 외에도 CD, DVD, 오디오북, 전자책 등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빌릴 수 있다. 지금 여기 책이 정말 많은데요. 어떤 책들이 있는 거예요? 10가지 주제로 구분되어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류부터 어학, 문학, 그리고 이제 역사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구분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주제에 딱 가서 책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오고 주말에 평일에는 시험 기간에만 오는데 시립도서관에 오면은 집보다 집중도 잘 되고 필요한 책을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선 회원 가입이 필수. 간단한 절차로 회원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가입하니까요, 이렇게 현장에서 바로 회원증이 나와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원증 발급 받으신 후에요. 원하시는 책을 PC에서 검색을 하신 후에 그 위치를 확인하시고 가서 책을 직접 고르신 다음에 안내 데스크에서 저희 직원한테 직접 대출을 받으시거나 직접 책을 찾아 나선 성배 씨. 금방 찾았네요. 찾았습니다. 와, 진짜 쉽다. 무인 대출 반납기에서 대출과 반납이 가능. 참 쉽죠? 어린 친구들도 쉽고 간단하게 빌릴 수 있다. 이쪽으로 이전하고 나서 뭐 접근성도 좀 도와지고 뭐 시설도 너무 쾌적하고 상쾌해갖고요. 와서 책도 좀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들. 유독 어린이들이 많이 보인다. 뭔가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 여기 무슨 일로 왔어요? 장난감 놀라고 왔어요. 여기 도서관인데 장난감이요? 네. 입구부터 알록달록한 색깔로 어린이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장난감 도서관. 전국 공공도서관 최초의 장난감 도서관이다. 개관하면서부터 아이들과 부모님에게 핫플레이스가 되었다는데,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장난감들로 가득한 장난감 도서관. 규모도 전국에서 가장 크다. 저희 춘천시립 장난감 도서관은 친환경 위주의 목재 장난감이 1200점 정도 있는 도서관으로서요.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와서 놀 수 있는 새로운 복합 놀이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목재 위주의 장난감으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것. 작은 것에서부터 아이들을 위한 마음이 느껴지는데. 얘들아, 즐겁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되돌아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4번 정도 왔어요. 네, 4번 정도 하고 올 때마다 뭐 아이들의 장난감도 많고 정말 공간도 넓어서 네,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넓은 창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장난감 도서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알록달록 시선을 끈다. 자유놀이, 이야기방, 신체활동, 유아실로 공간이 나눠져 있어 나이와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다. 따뜻한 실내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아이들. 근데 아이들이 장난감을 빨아도 괜찮을까? 시간 이제 나눠져 있어서 그 중간중간에 이제 소독도 하시고 장난감 정리도 잘 되어 있고 해서 네, 깨끗하고 또 믿음이 가요. 여기 장난감 소독실도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만큼 위생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따라 소독기와 살균기를 통해 장난감을 관리하는데. 친구들아, 깨끗해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 장난감 도서관에 나서자마자 바로 만나는 어린이 도서관. 방학을 맞은 아이들로 북적북적하다. 어린이 책들로만 45,000여 권.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 책이 또 다른 장난감으로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이용자들이 왔을 때 책을 자유롭게 보실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책을 대출해서 나가시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충분히 가족들과 함께 책을 읽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다는 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보다 더 편안해 보이는 친구들. 누군가의 강요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책과 자연스레 친구가 된다. 방학을 맞아서 외할머니가 여기 사셔가지고 외할머니 집에 와요. 외할머니 집이요? 네. 그럼 원래 친구 집은 어딘데요?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에도 이렇게 크고 아주 좋은 도서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본 대로는 없어요. 여기 친구들 부러워요? 참 부럽네요. 이렇게 큰 좋은 도서관에 있으니까. 책과 장난감이 다양해 부모님들도 아이들과 놀아주기 좋은데 전국으로 소문이 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멍멍이들이 띠띠를 타고 가네. 그치? 서울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코스가 너무 좋아요. 도서관 갔다가 장난감 도서관 갔다가 여기서 또 책도 보고 주변에 맛집에서 밥 먹고 집에 가면 코스가 딱 좋아가지고 이렇게 주말마다 와가지고 놀다가 가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건가요? 네. 오늘 저와 함께요 이 도서관 투어를 쭉 해봤는데 옆에 보시면 북카페도 있어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부모님 손잡고 춘천 시립도서관 나들이 어떨까요? 춘천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춘천 시립도서관. 어른들에게는 지식을 쌓는 공간으로, 아이들에게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다. 방학 동안 춘천 시립도서관에서 미래의 꿈을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도 체험, 저기도 체험. 요즘 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꼭 해봐야 할 체험, 그리고 쭉 이어져야 할 체험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문화 체험이거든요. 오늘 저와 함께 전통문화 느끼러 가보시죠. 방학을 맞은 아이들은 물론 어른까지 함께 즐기는 우리 문화와 전통, 그 체험 현장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제주시 조천읍 선을 1위, 검은 오름자락에 자리한 전통문화 체험 공간. 오늘 첫 번째 체험은 바로 우리의 차문화를 알 수 있는 다도인데요. 멀리 외국에서 제주로 유학 온 한라대학교 학생들이라고 하네요. 아니, 이곳에서는 지금 다도 체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다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제주를 찾은 유학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좀 될까요? 우리 제주에는 녹차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한테 우리 차 자랑도 하고요. 또 우리 예절도 배우고 차를 하면서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정성스럽게 차를 우리고 따르는 예절을 배운 대로 따라해보는데요. 기다리는 잠깐의 시간을 활용한 추억의 인증샷도 담아봅니다. 요즘
시대가 좀 빨리빨리 하잖아요. 근데 차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좀 느림의 미학도 배우고 또 마음이 우리 차라는 게 아주 바쁠 때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너무 또 가라앉았을 때 또 내 마음을 이렇게 업 시켜주고 그런 거에서 차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차 한 잔을 우리고 마시는 과정을 통해 덕을 쌓고 상대를 위한 배려의 마음을 배우는 우리의 전통 다도. 찻잔은 왼손에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잡은 후 천천히 마시며 차의 향과 맛을 음미해 봅니다. 중국에서 차를 이렇게 마실 때랑 제주에 와가지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마실 때랑 어떤 것 같아요? 친구 같이 마실 그 분위기 달라요. 더 좋아해요. 한국 전통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다른 한편에서는 감귤 껍질 벗기기가 한창이네요. 벗기고 또 벗기고 제철을 맞은 달콤한 제주 감귤로 뭘 만들어 볼 모양인데요.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나는 감귤 이용한 감귤 찹쌀떡. 저기 서울에 가면 인사동이나 명동에 가면 감귤 모찌라고 팔아요. 모찌는 일본말, 우리나라 말 감귤 찹쌀떡. 감귤 찹쌀떡. 이름부터 정확히 알아야겠죠? 떡 속에 넣을 팥소도 준비해 감귤 위에 곱게 얹습니다. 어느새 감귤 찹쌀떡이 완성됐는데요. 반으로 살살 썰어보니 감귤이 통째로 들어간 찹쌀떡이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근데 이렇게 떡 만들어 보니까 어때요? 재미있어, 신기해요. 네, 재미있어요. 재밌고 신기하고. 네, 예뻐요. 예쁘고. 네. 오, 찬사가 다 들어가 있어. 아니 근데 귤이 이렇게 떡 안에 들어간 거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네, 신기한, 장신한 아이디어 그런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인 거 아니? 참신한 아이디어랍니다. 떡 처음 만들어 봐서 너무 재미있고 어떤 맛이 있는지 궁금해요. 이번에 우리 한복 입기 체험. 남자 한복에 바짓단 매는 법부터 여자 한복에 옷고름 매는 법까지 제대로 한복을 입어보는데요. 오, 제법 잘 어울리세요. 올 설엔 한복 입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한국 전통 문화에 와서 그 한복도 입고 떡도 만들고 차도 마시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전통문화 체험하러 놀러오세요. 제주시 정실마을에 자리한 시니어 카페. 뭔가 맛있는 걸 만들 모양인데요. 방학을 맞은 아이들은 물론 엄마들까지 함께 체험한다고 하네요. 대체 여기선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는 걸까요? 여러분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오늘 우리 할머니들이 체험하는 걸 잘 보시고 그 모양대로 준비를 하면서 체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주의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그런 공간이네요. 네. 아니 근데 할머니들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면 선생님들은 다 어르신들인 거예요? 네, 저희들은 70대 이상 전부 할머니들입니다. 팬에 돼지 기름을 살살 녹여서 꼬마 친구는 메밀반죽 한 국자를 떠놓는데요. 아하, 제주의 전통 음식 빙떡을 만드는 모양이네요. 프라이팬을 너무 달구지 마시고 또 이거를 잘해야 돼. 반죽이 중요하구나. 반죽이 중요하고 뜰 때마다 이것을 저어줘야 돼요. 이거 안 저으면 가라앉잖아요. 이렇게 저으면서 한 번씩 떠놓으면 돼요. 빙떡 만들기 달인, 할머니가 알려준 방법대로 조심조심 만들어 보는데요. 제주 시니어 클럽 어르신들은 선생님이 돼서 손주 같은 아이들은 물론 함께한 부모들에게 한평생 만들어온 제주 전통 음식에 대해 하나하나 일러줍니다. 나 우리 친구 장금이인 줄 굉장히 진지하게 요리를 하고 있는데 빙떡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오늘 처음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주 음식 이런 걸 처음 만들어 보니까 재밌고 신기하고 보람 있는 것 같아요.
척박했던 제주에서 그나마 많이 났던 메밀. 메밀로 만드는 빙떡은 제사나 잔치 음식이었는데요. 고사리 손으로 만든 빙떡이 제법이네요. 이번엔 또 뭘 만들까요? 찹쌀가루를 반죽해 밀대로 미는데요. 평평하게 펴진 반죽은 별 모양 틀로 찍어냅니다. 기름떡이를 하면 제사 때 제일 맛있고 애들이 지질 때마다 다 갖다 먹고 과자처럼 그렇게 했는데 나온다고? 예. 지금은 이제 먹을 것이 좋다 보니까 아마 이 기름진 거는 또 안 먹으려고 하고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이 기름떡이 새롭게 이렇게 탄생하니까 애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옛날 제사 때 최고 인기를 누렸던 기름떡 만들기 도전. 떡틀로 곱게 모양을 찍어내고 기름을 넉넉히 둘러 지져내는데요. 별 모양을 닮아서 별떡이라고도 하죠. 이거 할 거는 이렇게 붙여놓으면 안 돼. 왜냐하면 붙여놓으면 연애해요, 연애. 붙여놓으면 연하다고요? 연애한다고. 아, 연애한다고? 아, 네. 서로 붙는다고? 예. 아. 이것이 찹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서로 너무 예. 붙어, 너무 붙어. 그러면 안 돼, 얘들아. 예, 그러니까 적당히. 이거는 연애하면 안 돼요. 나 연애하면 안 돼요.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참 재밌죠. 아이들은 물론 젊은 세대들에게 점점 잊혀져가는 제주의 전통 음식들. 제사, 명절 때나 맛볼 수 있었던 귀한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니 뿌듯하네요. 아이랑 같이 이런 체험하니까 좋은 추억 쌓게 해줘서 너무 좋고 이런 많은 아이들이랑 좀 어리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에 대견스럽기도 하네요. 재밌어요. 전통을 배우고 체험하는 즐거움. 그것은 우리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지키는 소중한 일인데요. 아이, 어른 모두 즐겁고 유익한 전통문화 체험으로 알찬 시간 만들어 보세요. (2018년) 무술년. 새로운 태양과 함께 찾아온 핫한 키워드, 그 주인공은 곤충입니다. 점점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도 그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곧잘 약으로 쓰였던 곤충, 이제는 미래 식량으로 급부상하면서 식용 곤충 산업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데, 곤충 산업의 메카를 넘어 최강 도시로 떠오른 경북 예천에서 그야말로 인기 스타라는 식용 곤충, 그 이모저모를 파헤쳐봤습니다. 곤충을 먹는다고 하면 거부감부터 든다고들 하지만 우리는 오래전부터 곤충을 즐겼다는 점 다들 알고 계셨나요? 우리 어릴 때는 메뚜기 잡아서 많이 볶아 먹고 그랬죠. 누에가루 같은 거, 군뱅이 이런 건 약으로도 쓰지 않나요? 길거리에서 번데기도 많이 파는데 왜요? 그렇습니다. 추억의 간식거리로, 길거리 별미로 지금도 식용 곤충들이 인기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이름만 들어도 고소한 고소해라는 식용 곤충이 무려 한과를 만드는 데 쓰인다는 사실. 어서 오세요. 맛있는 한과 한번 맛보실래요? 이곳 한과 중에서는 고소해 가루를 넣은 약과가 대세 중 대세. 특히 단백질과 식이섬유로만 이루어진 고소해가 들어가면서 말 그대로 약이 되는 과자라는 점이 중요 포인트. 예전에 약과 만드는 방법하고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약과가 약이 되는 과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미래의 식량인 고소해를 너머로 해서 단백질이 더 이렇게 첨가되니 더 고소하고 맛있는 약과인 것 같습니다. 많이들 고소하다는 거를 드셔보시고 느끼셔서 많이들 찾으시고 주문도 많이 하세요. 식용 곤충 가루에 넣었다고 외면하기보다는 몸에도 좋고 고소한 맛도 배가 되니 더욱 좋은 반응을 보이더라는 말씀. 특히 차 한 잔과 곁들여 먹으면 이만한 금상첨화가 없다죠? 고소한 약과와 차 한 잔의 여유 즐겨보세요. 그런데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는 식용곤충. 과연 얼마나 깨끗한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야만 안심이 되는 법. 사육 농장을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소해 농장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밀웜으로도 알려져 있는 고소해는 그 뜻 자체가 먹는 곤충이라는 의미인데요. 어떻게 보면 과거부터 시작해서 미래로 이어질 먹거리라 할 수 있겠죠. 특히 식약처에서 일반 식품 원료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적인 사육은 기본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어른분들은 밀기울을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저희도 이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밀기울을 저희가 곤충들한테 지금 먹이고 있고요. 주식은 밀기울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야채나 저희가 무 같은 거, 배추, 과일도 주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수분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야채, 무를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밀기울은 빵을 만들 때도 기호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사람도 먹는 밀기울에 인삼보다 좋다는 겨울 무까지 호강도 이런 호강이 없겠죠. 고소해는 깨끗한 먹이만 먹고 자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식용곤충을 많이 먹게 될 수 있는데 정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고단백이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곤충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소해 외에도 꽃뱅이, 장수해, 쌍별이 등 7가지 식용곤충들이 상품화되고 있고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죠. 그러니 앞으로도 식용곤충에 많은 관심 기울여주시면 좋겠죠? 한편 서울 양재동에선 생명산업과학기술대전이 열렸는데요. 이곳에서 다양하게 변신한 경북 예천의 식용곤충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수년간 식용곤충 산업에 주력해온 만큼 이번 행사를 연 이유가 궁금한데요. 곤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부각시키고 그에 따라 맛을 보게 해서 소비를 확대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곤충에 대한 혐오스러움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농가들이 소득이 창출되는 그런 목표와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그리하여 부스를 마련하고 시식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는데 우리나라 반 이상의 인구가 모여 사는 한국의 중심지 서울에선 식용곤충에 대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아, 그래. 약간 징그럽지 않아요? 징그러운데 먹으니까 고소하고 맛있어요. 지금 드시는 건 뭐예요? 군뱅이. 아, 그래요? 맛이 어떠세요? 아,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실제로 먹어본 사람들마다 고소한 맛이 난다는 평가가 대부분. 여기에는 식감도 한 몫을 했는데요. 분말이나 엑기스 등 눈에 보이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맛도 의외로 있고요. 그래서 좀 새로운 그 경험을 좀 하고 있고. 사실 식용곤충은 예로부터 약용으로 많이 사용했을 만큼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게 익숙치 않다 보니 여전히 상용화되기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혐오감을 없애면서도 미래 세대에게 먹거리로 인지시켜주는 게 중요하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고 곤충도 예외는 아니겠죠. 거부감을 없애는 첫 걸음으로 경연 대회를 통한 곤충 요리의 개발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건강하게 사실 수 있게 저희가 군뱅이를 이용해서요. 일명 그 꽃뱅이라고 하죠. 그걸 가지고 오늘 요리를 만들 겁니다. 식용곤충 얘기하면 솔직히 처음부터 좀 약간 거부감을 좀 느끼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한번 이렇게 연습하고 먹어보고 하니까 맛있고 단백질이다 보니까 영양소도 있고. 맛있게 만들어보자. 곤충 화이팅! 산업기술대전에서도 어김없이 시작된 식용곤충 요리 경연대회. 한치의 여유도 없는 승부가 시작된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 식용곤충 등판. 일단 아낌없이 쓰고 보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말 한마디 걸어볼 엄두도 낼 수 없을 만큼 장안에 감도는 이 진지한 분위기. 그도 그럴 것이 제한시간 3시간 안에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경연 시간이 후반부를 향할수록 플레이팅까지 완벽 마무리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완성된 메뉴들이 하나 둘 모양새를 갖춰가고 알록달록 형형색색 먹음직스러운 작품들이 줄지어 출품됐는데요. 신중함을 더해 선발한 오늘의 최종 우승이 더 궁금해지네요. 식용곤충 요리 경연대회 영예의 대상은
진짜 정말 열심히 그동안 연습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벌레를 싫어하고 이게 곤충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 벌레야 하고 안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수분해 파우더를 사용해서 직접 눈에 보이지 않게 쉽게 접할 수 있게끔 이런 요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 식량으로서 꾸준히 메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식용곤충 산업. 더 많이 사랑받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식용곤충 앞으로도 먹을 것 같아요. 편견이 문제죠. 편견만 버리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석류, 감귤, 딸기 중에서 겨울철 비타민C의 최고봉은?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딸기 되시겠다. 대박. 우와, 무조건 맛있습니다. 오. 맛은 물론 건강에도 좋은 제철 과일 딸기. 새콤달콤 볼빨간 딸기의 무한 매력 속으로 지금부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거 호빵 아닙니다. 하얀 눈 아니지요. 바야흐로 새콤달콤 딸기의 시기가 왔습니다. 달구나 새콤하구나. 내가 좋아하는 걸 딸기. 널찍한 비닐하우스 안을 새콤달콤한 향기로 가득 채운 이곳은 포항 흥해읍의 한 딸기 재배 농가인데요. 겨울부터 봄까지 제철 맞은 딸기가 주렁주렁 우리들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 여름은 싫어하는 너지만 나는 널 매일 보고 싶어서. 야, 그야말로 빨갛게 물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뭐 여기도 빨갛고요. 저기도 빨갛습니다. 예. 확실히 딸기가 철인가 봐요. 예, 지금이 수확 제철입니다. 딸기는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빨갛게 익은 이 딸기가 제철이란 얘기인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포항에 그리고 흥해가 딸기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이유가 있을까요? 흥해는 지하수 물이 좋고 그다음에 겨울에 온도가 따뜻해서 딸기 성장에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크고 빛깔 좋은 딸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 한 번, 입으로 또 한 번 즐기는 딸기. 농가 일손도 도울 겸 서영석 리포터가 딸기 수확에 나서봤는데요. 그런데 딸기 제대로 고르는 법 알고는 있는 거죠? 항상 궁금한 게 맛있는 딸기를 고르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딸기 고르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떤 딸기가 맛있는 딸기예요? 이렇게 딸기가 윤기가 잘 흘러야 되고 이 꽃받침이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딸기가 맛있는 딸기입니다. 아, 윤기가 흐르면서 여기에 꽃받침이 이렇게 하늘을 향하고 있는 거. 딱 요 녀석이네요. 네. 요건 무조건 맛있겠네요? 네, 한번 먹어보세요. 아, 요게. 오, 향부터가. 오, 대박 달다. 와. 이곳에서는 딸기를 조금 특별하게 생산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온도와 습도, 일조량까지 조절하는 일명 스마트팜. 이 기술을 도입하면서 생산량은 물론 업무 효율까지 높였다고 합니다. 스마트하게 만들어진 딸기라서 그런지요. 빛깔부터가 벌써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먹어도 맛있는 딸기지만 사실 한 번 더 손을 거치면 더욱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딸기의 변신은 무죄. 제가 가르쳐 드리지요. 딸기를 이용한 특별한 요리를 선보이겠다며 집으로 초대한 서영석 리포터. 근데 딸기 말곤 다른 재료는 보이지 않는데요. 무슨 요리를 하겠다는 거죠?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요? 딸기를 이용해서 튀김을 만들 생각입니다. 일명 딸튀. 들어보셨습니까? 딸기로 튀김을 만든다고요? 그럼요. 딸기 튀김. 얼마나 맛있게요? 아이들 간식으로도 안성맞춤인 딸기 튀김, 일명 딸튀는 물기를 제거한 딸기에 튀김 반죽을 묻혀 기름에 튀겨내기만 하면 되는데요. 아삭한 튀김과 부드러운 딸기 과즙의 만남. 먹어본 사람만이 안다는 그 맛 상상이 가시나요?
요게 바로 새콤달콤 딸기의 고소한 튀김까지 일명 딸튀. 예쁘죠? 맛은 더 끝내줍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이 맛있는 딸기 튀김에 곁들일 맛있는 음료 딸기 우유 만들어 봅니다. 생딸기가 통으로 딸기 우유도 만들어 볼까요? 먼저 딸기에 설탕을 넣고 잘 으깨주세요. 냄비에 으깬 딸기를 넣고 중불로 끓여줍니다. 충분히 식힌 시럽에 딸기와 우유를 넣어주면 완성! 마지막은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됩니다. 막상 하려니까 겁은 좀 났었는데요. 직접 이렇게 해보니까 요리 초보인 저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또 막상 해보니까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우유, 이 딸기 우유는요 시중에 많이 파는데 차원이 다릅니다. 뭔가 더 신선하고 정말 제대로 된 딸기를 내가 먹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고 커피가 생각이 나네요. 이거야 이거. 딸기의 무한 매력을 찾아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바로 포항의 한 공방인데요. 여기서는 딸기를 가지고 뭔가 특별한 것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 수업이 굉장히 열심히 지금 진행 중이에요. 아니 이곳에서는 딸기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딸기로 천연 치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뭘 만든다고요? 천연 치약이요. 딸기로? 네. 먹는 딸기로요? 네. 치약을 만든다고요? 네.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촉발된 생활용품 전반에 대한 불신. 치약도 예외일 수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건강한 치약을 직접 만드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요 딸기로 말이죠. 이게 이제 딸기 치약이 완성이 된 거잖아요. 네. 이 빛깔도 굉장히 좋고요. 무엇보다도 달콤한 향이 납니다. 그럼 이거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천연 재료로 만들어서 삼켜도 인체에 해로운 게 없습니다. 아, 그럼 아이들이 양치할 때도 별 걱정이 없겠네요. 네, 야, 아니 그러면은 딸기만이 아니라 뭐 다른 재료를 이용해서도 치약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딸기 대신 상추나 뭐 죽여물 넣고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넣어서 천연적으로 만들 수 있다? 네. 전 얘가 마음에 드네요. 딸기의 비타민C는 염증을 진정시키고 치주염 예방에도 좋아 치약을 만드는 재료로 안성맞춤이라고 하네요.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섬세한 작업이네요. 이 그람이 굉장히 중요한 건가 봐요? 네, 천연 분말류들은 그람수의 오차가 조금씩 나도 괜찮은데 쟁탄검이라는 재료는 정확하게 점량을 계량해 주셔야 됩니다. 쟁탄검은 치약의 점도를 조절해주는 재료인데 너무 과량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치약이 딱딱하게 굳어서 쓰기가 힘들게 됩니다. 딸기 치약은 준비한 재료들을 적당량을 계량해서 골고루 섞어준 후 주사기를 이용해 튜브에 넣어주면 완성되는데요. 베이킹소다는 미백의 도움을, 자일리톨은 충치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아이를 둔 부모님 사이에서 단연 인기 만점인 천연 치약 만들기 한번 배워보고 싶지 않으세요? 일단은 제가 만드니까 어떤 성분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어서 안심하고 자극이 적어서 좋아요. 아이가 양치를 가끔 하기 싫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믿고 그러니까 천연 성분으로 만든 치약을 주니까 아이가 잘 쓰고 또 먹을 수도 있으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쓰게 됐어요. 그날 저녁 서영상 리포터도 직접 만든 딸기 치약으로 양치질을 해봤는데요. 어때요? 입안이 좀 상쾌해졌나요? 일반 치약을 쓸 때는 조금 자극적이다 생각이 있었는데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향이 계속 이렇게 달콤한 향이 나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자주 사용할 것 같네요. 이 딸기 음식부터 딸기 치약까지 이 올겨울에는 이 딸기 하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딸기 하나로 행복해지네요. 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기는 볼빨간 딸기. 추워야 제맛. 당도 높은 겨울 딸기의 무한 변신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새해에는 건강해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음식에 주목해주세요. 좋은 재료로 좋은 방법으로 건강해지는 음식 같아요.
건강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 조금은 낯선, 어쩌면 익숙한 로푸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끼니 때마다 습관적으로 맛집을 검색하는 모습. 익숙한 풍경이시죠?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 사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음식들을 먹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건강한 음식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살 더 먹어서 그런가? 먹방 열풍을 타고 쉴 틈 없이 먹게 되는 데다가 자극적인 음식이 넘쳐나는 요즘,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식문화가 있다는데요. 건강한 맛,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음식 로푸드. 우리 지역 전주에서도 로푸드를 알리는 전도사가 있다는 소식에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그 식문화를 알리고 계신다던데 맞나요? 저는 로푸드라는 요리를 하고 있는데요. 설명드리기 전에 한번 제가 준비한 거 있는데 먼저 드셔보실래요? 딸기 주스 아닌데요? 이게 뭐예요? 사과랑 비트, 파인애플, 레몬 이렇게 들어간 주스예요. 로푸드는 날 음식, 생 음식이라는 뜻이고 채식에만 속해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자면 생채식 요리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마신 클렌즈 주스는 로푸드의 시작 단계인데요. 아직은 알 듯 모를 듯 헷갈리는 로푸드의 세계. 더 자세히 배워봐야겠어요. 이 로푸드의 가장 기본 단계인 주스를 마시고 있잖아요. 로푸드의 특징이 조금 더 알고 싶어요. 로푸드의 핵심은 일단 열을 가하지 않는 요리라는 거예요. 효소가 46도 이상 열이 가해지면 완전 파괴되어요. 다른 영양소는 섭취를 할 수 있어도 효소는 섭취를 할 수가 없거든요. 뜨거운 불에 조리한 음식은 효소가 파괴되는데요. 로푸드를 섭취함으로써 효소의 섭취와 생식을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온 숙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혹은 이 음식을 아예 발효를 시킴으로써 효소로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속이 냉한 체질인 경우에는 생식을 함으로써 오히려 위장을 더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대체로 이 음식을 처음 채취해서 먹는다기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약간 숙성을 시킨 다음에 섭취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생식이랑 로푸드는 좀 다를까요? 생식이라고 하면 뭐 어머님들이 건강을 위해서 현미 그냥 씹어 먹거나 이런 걸로 많이 알잖아요. 근데 로푸드는 이렇게 하나의 식문화이기 때문에 즐길 수 있게 맛있게 만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 접해보시거나 이렇게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맛있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다양해서 좀 놀라시거든요. 생식으로 먹어야 하는 로푸드이기에 재료의 신선도는 영순위. 유통 과정이 짧은 로컬 푸드 매장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과일은 어떤 거 골라야 돼요? 사과 같은 경우에는 스무디 만들 때 단맛을 내주는 재료로 되게 좋은 재료예요. 겨울 제철 재료로는 딸기, 상큼하기도 하고 또 단맛도 내주고 이렇게 위에 예쁘게 장식도 할 수가 있어요.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깐깐하게 고른 오늘의 요리 재료들. 말로만 배운 로푸드 요리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시죠? 이 재료 가지고 저희 첫 메뉴 뭐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넓은 보울에다가 스무디를 넣어서 그 위에 또 토핑을 올려서 떠먹는 거를 스무디 보울이라고 해요. 아니 스무디는 그냥 이렇게 마시면 되는 건데 이걸 토핑을 올려서 굳이 이렇게 떠먹는 이유가 있을까요? 과일 같은 걸 올리면 과일의 단맛도 더 느낄 수가 있고 토핑으로는 주로 이런 씨앗류들이나 견과류를 많이 올려요. 그래서 이런 단백질을 또 더 보충을 할 수가 있고 더 포만감이 커서 식사 대용으로도 좋아요. 토핑에 따라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어떻게 이렇게 건강식 로푸드를 접하게 되신 거예요? 서울에서 혼자 7년 정도 자취 생활을 했어요. 이제 먹는 것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항상 두통에 시달리고 그리고 되게 많이 피곤해 했어요. 건강식에 관심을 갖다가 보니까 로푸드라는 걸 알게 됐어요. 동물성 지방을 사용하지 않는 로푸드. 유제품 대신 코코넛 워터를 이용하는데요.
이때 믹서기에는 단단한 과일부터 무른 과일, 여린 잎채소 순으로 넣어주는 것이 포인트. 그래야 영양소가 파괴되는 것을 줄여준다고 하네요. 이번엔 록푸드식 잡채를 만들어 볼 건데요. 당면의 역할을 해줄 재료는 다시마로 만든 천사채. 함께 들어가는 채소는 기호에 맞게, 양념은 각자 비법대로 준비하시면 된답니다. 밀가루 대신에 캐슈넛으로 가루를 만들어서 만들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냉동실에 굳히는 방법을 사용을 할 거예요. 오븐을 사용하지 않는 브라우니 상상되시나요? 대추야자를 이용해 단맛을 내주고 카카오 가루로 초콜릿 향을 살려줬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반죽을 냉동실에서 15분간 얼렸더니 브라우니가 완성됐습니다.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록푸드 한상 함께 맛보실래요? 와, 여기 그린 스무디, 브라우니, 잡채 막 이렇게 다 준비가 됐는데 너무 맛있겠다. 과연 보기 좋은 음식이 맛도 좋은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한 입 먹어봤습니다. 견과류도 씹히고 아까 사과랑 딸기랑 들어가서 그런지 상큼해요. 색깔도 아주 초록초록한 게 뭔가 싱그러워 보이고 건강해 보여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름에 볶지 않은 록푸드식 잡채. 생김새는 일반 잡채와 거의 비슷한데요. 맛은 어떨지 궁금해서 호로록. 이거 천사채라고 하셨죠? 되게 꼬들꼬들하고 씹는 게 아주 재밌는데요? 야채가 풍부하게 들어가서 그런지 이 잡채 맛을 조금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천사채 자체가 좀 시원하고 또 아삭아삭해서 일반 잡채보다는 좀 담백하고 좀 깔끔한 맛이 있어요. 생채식이라고 해서 아예 맛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대치를 낮추고 있었는데 먹어보니까 더하면 덜했지 맛이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아무래도 맛이 없으면 건강하다고 해도 좀 먹기 싫어지고 잘 안 먹어지잖아요. 그래서 록푸드의 매력이 이거인 것 같아요. 좀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고 또 일반식을 대체를 해서 좀 따라잡기식으로 다른 재료를 사용해서 만드는 게 좀 재밌어요.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음식이 중요하잖아요. 네. 현대인들이 좀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다라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식문화가 아마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눈과 입은 물론 건강함에 마음까지 즐거워지는 식사였습니다. 지금도 이런 건강한 식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의 계획도 있으신가요? 저 록푸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만드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인터넷에 레시피를 많이 올려서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도 많이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요. 건강은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몸을 생각하는 새로운 식문화 록푸드. 건강은 기본, 다이어트는 덤. 하루에 한 끼부터 차근차근 록푸드의 세계로 입문해보세요. 여행자를 맞이하는 다양한 매력이 깃든 원주. 오늘은 여유롭고 편안한 원주의 겨울을 함께 느껴볼까 하는데요. 시원하게 펼쳐진 자연 속에서 즐기는 새로운 재미와 추억.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실까요? 2018년 새롭게 떠오른 원주의 명품 관광지. 차분한 풍광과 함께 추억을 실어나르는 원주만의 특별한 몸짓을 바로 느껴볼게요. 2018년 이 원주의 새로운 모습으로 바로 이 출렁다리가 또 오픈을 했습니다. 우리 출렁다리 어떤 다리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이 출렁다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원주 소금산 꼭대기에 설치된 출렁다리는 국내 최대 규모인데요. 길이 200m에다가 폭 1.5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 높이는 밑에 바닥으로부터 100m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다 봤을 때 어떤 그 아찔함과 스릴감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원주 출렁다리는 절벽에 두 봉우리를 이어놓은 다리인데요. 100m 상공에 떠 있는 출렁다리. 보기만 해도 정말 아찔하죠. 하지만 섬광을 끼고 우뚝 서 있는 소금산 풍경을 지상 100m 높이에서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이젠 출렁다리 위에서 빼어난 소금산과 섬광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만나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주의 새로운 명소 출렁다리 지금 한번 제가 직접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가보시죠. 건너보셨어요?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오늘도 그냥 우리 계장님께서만 건너보시는 거예요? 또 꾀부린다. 자, 함께 건너보도록 해요. 출렁다리를 조심히 한 발 한 발씩 내딛어 보는데요. 이 출렁다리를 걷다 보면은 이게 그 위아래로 또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엄청 흔들리는데요? 예, 그렇죠. 이게 괜찮은 거죠? 아, 예, 안전합니다. 네. 이야, 이 정도면 상공에 떠 있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멀리 내려다 보이는 기암절벽과 섬광 풍경이 출렁다리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주네요. 자, 제가 지금 이게 출렁다리에 올랐는데 이게 높이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밑을 제대로 내려다보기도 힘든데, 진짜 스릴이 엄청나요. 진짜 대박입니다. 다리 막 풀려요 지금. 야, 저 밑으로는 지금 또 우리 간현의 또 다른 면물이죠. 예, 레일바이크 선로를 따라서 우리 풍경 기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녕. 이 정도면 겨울의 낭만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풍경인데요. 여기에 구름을 걷는 듯한 재미까지. 최고 높은 출렁다리를 즐겼다면 이곳 섬광을 즐기는 또 하나의 재미가 기다리고 있죠. 출렁다리에서 지켜봤던 아주 운치 있게 지나가던 기차 기억나시나요? 바로 이 원주와 간현의 관광지 명소로 이미 유명해진 레일바이크인데요. 중앙선 태선 구간을 활용한 간현 레일바이크. 레일바이크는 출렁다리와 함께 원주의 관광 연계 코스로 올해 더욱 추진할 계획인데요. 오늘은 저한테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 기관실에 탑승을 할 건데요. 여러분과 함께 기관실에서 바라보는 풍경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들어요. 여기로. 출발하시면 뿌뿌 이런 거 없나요? 있다. 아니, 제가 진짜로 레일바이크 타러 몇 번 왔었는데 여기 뒤쪽에서만 타다가 이렇게 정면으로 이 레일이 쫙 보이는 풍경을 보니까 기가 막히네요. 이거 맨날 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가 막힌 게 아닌데. 아, 그래요? 언제? 가을이나 봄에 와야지 기가 막히지. 아, 봄, 가을에? 좋아요. 이 기차 선로가 실제 옛날에 기차가 다니던 중앙선 철도. 중앙선. 원주도 청량리 가고 그러던 철도. 71년의 살아있는 역사와 추억을 오롯이 품고 있던 원주의 감성 선로. 중앙선 복선화에 의해 폐쇄된 이곳이 레일바이크 레저 공간으로 탈바꿈하며 다시 활기를 띠게 된 건데요. 세월의 때가 묻어있는 아늑한 선로 위에서 신개념 추억 여행을 다시 즐길 수 있게 된 것이죠. 시절이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선로 위 여행의 매력은 참 여전한데요. 원주의 겨울에 마음껏 취해 함께 달려봅니다. 제가 아까 저 위에 있었거든요. 건너봤어요? 그럼 저 죽는 줄 알았어요. 무서워서. 제가 여기서 딱 보이네. 아까도 제가 여기서 이거 타러 온 이유가 저기서 이렇게 경치를 보고 있는데 이 풍경기차가 멋있게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때구나. 네. 레일바이크 풍경열차에 새로운 볼거리 하나가 더 추가됐네요. 지금도 장관이에요, 진짜. 지금도 올라가면 푸르르진 않지만 이 갈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그 풍경이 약간 쓸쓸하면서도 아주 멋들어지더라고요. 선로 위에 펼쳐지는 절경 덕분에 레일바이크 여행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되게 이렇게 기차가 뻥 뚫려 있으니까 너무 추운 거 아니야 하는데 별로 그렇게 생각보다 춥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춥다 하더라도 진짜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너무 멋있고 너무 낭만적이에요.
최적한 풍경이 주는 상쾌함은 물론 아날로그 감성과 낭만 가득 안고 겨울의 그림을 제대로 느껴보는데요. 일상의 답답함을 말끔히 씻어낸 레저 열차 여행. 레일바이크를 제대로 즐겼다면 자, 이번엔 자, 제가 이곳 간현에서 찾아온 세 번째 관광지, 바로 겨울에만 오로지 즐길 수 있는 이색 스포츠 빙벽 등반을 즐길 수 있는 빙벽장입니다. 이 뒤쪽으로 보시면 정말 이 높은 빙벽의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 이 추운 겨울 속에서도 이 빙벽을 녹여버릴 만큼 뜨거운 열정을 가진 분들이 지금 이 순간도 빙벽 등반을 즐기고 있습니다. 야, 보기만 해도 아찔한 순간 함께 지켜보시죠. 간현 관광지의 세 번째 코스. 여름엔 암벽, 겨울엔 빙벽 훈련장으로 유명한 이곳엔 늘 수많은 산악인들이 몰려들어 특별한 진풍경이 연출되는데요. 간현의 빙벽장은 빙폭이 넓고 높이도 다양해 초보부터 고수까지 전국의 많은 빙벽 등반 동호인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죠. 거침없이 오르는 이들의 열정이 겨울의 추위도 후끈 녹여버릴 정도네요. 추운 겨울이라고 방 안에만 움츠려 계시지 마시고 이 겨울의 낭만을 찾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2018년 새로운 얼굴로 다시 태어난 원주로 오세요! 자연이 주는 위대함과 위로, 그리고 거침없는 열정과 여유가 있는 원주 간현에서 올해 여러분만의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